안녕하세요. 임주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간평가 6회 마지막 회입니다. 6회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번을 봅시다. 요즘은 텔레비전을 보는 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다.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청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시청자의 자는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시는 보다, 청은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고 듣는 사람을요, 시청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라디오를 듣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방금 제가 청은 듣다라는 뜻이니까 청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청취자라고 얘기합니다. 라디오를 듣는 사람은 청취자,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은 시청자라고 얘기합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나는 휴식을 머물 수 있는 여행지를 선호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휴식을 하다라는 의미는요, 쉬다라는 뜻인데 휴식이라는 동사와 같이 쓴다면 휴식을 하다. 다른 말도 있어요? 네, 휴식을 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쉬다와 같은 뜻, 휴식하다, 휴식을 하다, 휴식을 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아침을 먹어야 머리가 돌아가서 공부를 할 수 있다.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머리가 잘 돌아가다, 문제가 없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무엇이 많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돕고 싶어해요. 안타까운 마음, 불쌍하다, 불쌍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불쌍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을요, 동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호기심은 뭡니까? 알고 싶어요, 알고 싶다,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호기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진력은요, 어떤 일을 잘 이끌어가는 것, 진행하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참을성은 인내심, 참다, 인내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찾아봅시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생활에 필요한 혼수를 장만해야 한다. 여기에 이렇게 밑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만하다라는 말은요, 준비하다 또는 마련하다, 준비하다, 마련하다 이런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여기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있네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 여기는요, 여기 이렇게 밑줄이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다. 자, 여기에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가 있는데요. 내가 가입을 했어요. 가입하다, 조인한 거죠. 그런데 가입하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동호회에 들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들다 또는 들어가다 이것이 가입하다와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들었다, 동호회에 들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7번을 봅시다. 왜 여행을 안 갔어요?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여행 예약을 취소했어요. 그런데요,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취소하다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라고 결합을 하면요,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뭐을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자, 다시 보면요, 다리를 다쳐서 여행 예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팔이 왜 그래요? 어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다 팔이 부러졌어요 라고 했는데 팔이 왜 부러졌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나올 수 있겠죠. 이유를 나타내는 말은 넘어지는 바람에가 되겠고요. 뭐뭐는 바람에, 뭐뭐는 탓에, 뭐뭐는 통에는요, 뒤에 어떤 결과?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9번 중국어를 잘 하시네요.
제가 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중국어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잘합니다. 라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요. 거든요 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 이것을 쓰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들이 집에 너무 늦게 와서 걱정이에요. 밤에 다니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찍 집에 오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누가 일찍 집에 와요? 누가 위험해요? 가씨가 위험합니까? 아니요. 가씨의 아들이 위험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서는 오다가 아니라 make 아들 오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요. make 오다라는 의미가 있으면 시키는 거죠. 일찍 와 라고 아들에게 시키는 것, 이걸 오게 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어에서는 사동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동 표현은 다른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만들다, 하게 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종이컵, 플라스틱병 등 일회용품 사용 증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왜요? 여기에는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종이컵, 플라스틱병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아졌기 때문에라는 말이 나오면 되겠죠. 선생님 여기 때문에가 없습니다. 뭐예요? 뭐뭐로 인해, 덕분에 이렇게 두 가지가 때문에라고 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쁠 때는 덕분에를 쓸 수 없죠. 그래서 4번 사용 증가로 인해 이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옷을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살지 말 걸 그랬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싫다라는 의미가 있죠. 사지 말 걸 그랬다. 뭐뭐을 걸 그랬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사지 말다 더 좋다. 사지 않다 더 좋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후회하고 있죠. 산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지 않았으면 더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옷을 산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옷을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옷을 산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3번을 봅시다. 쿤 씨는 입이 무거워서 고민을 말해도 괜찮다. 입이 무겁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입이 무겁다라는 것은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무겁다라는 것은 비밀을 말하지 않아요. 반대는 뭐예요? 입이 가볍다가 되겠죠. 비밀을 막 말하고 다녀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쿤 씨는 비밀을 잘 지켜요. 비밀을 말하지 않아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수영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뭐뭐기 전에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반대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뭐뭐은 후에라고 얘기하면 순서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준비 운동을 한 후에 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겠고요. 준비 운동을 하고 나서 한 후에 수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써놨네요. 3번이 답이 되겠죠. 춤을 추느니 차라리 노래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람은 춤을 좋아해요? 아니요, 안 좋아해요. 이 사람은 노래를 좋아해요? 아니요,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둘 다 싫어하는데 무엇을 더 싫어합니까? 춤을 추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선택한 거예요. 노래가 좋아서 선택했어요? 아니요, 노래 싫어요. 하지만 춤이 더 싫어요. 그래서 노래를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찌됐든 춤보다는 노래가 더 좋아요. 춤을 추는 것보다 노래하는 게 더 좋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자, 같은 것을 골라봅시다. 제 것을 사는 김에 친구 것도 하나 더 샀어요. 자, 제 것을 사요. 앞에 있는 행동을 해요. 친구 것도 하나 더 사요. 쉽다, 편하다 라고 얘기할 때 뭐를 쓴다고 그랬어요? 뭐뭐는 김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앞에 것을 하면 뒤에 것이 쉬워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것을 사러 간 기회에 친구 것도 샀어요. 편하게 살 수 있는, 쉽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했다. 그런데요, 여자가 집안일을 하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100% 했습니다. 이렇게 100% 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100% 하다. 자, 반대말은 분담인데요. 분담은요, 나눠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것을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을 전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 이렇게 나눠서 두 사람이 하는 것,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을요, 분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남자는 밖에서 100%, 여자는 집안일을 100% 전담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제 한국은 다문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다문화 사회의 장점으로는 많은 외국인들이 가진 언어가 한국의 새로운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다문화 사회의 단점으로는, 나쁜 점으로는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만나면서 뭐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먼저 단점이 있어요. 나쁜 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일을 하는 게 단점입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싸움이나 트러블이 들어가는 거죠. 자, 싸움이나 트러블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갈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싸웁니다. 부딪혀요. 트러블이 있어요. 이것을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신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먼저 부상이라는 것은 다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이라는 것은 죽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폭설로 인해라고 있는데요. 쉬운 말로 고치면 때문에가 되겠죠. 폭설 때문에. 자, 여기는요,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운동선수 최모 씨가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체포됐고요. 자, 여기는 다른 내용이죠. 가스 사고 때문에 두 명이 다쳤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상당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봅시다. 어젯밤 사고로 학생들이 다치거나 사망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젯밤 사고로 누가 다쳤어요? 잘 모르겠네요. 누가 다쳤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부상이라고 했지 사망, 죽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죠. 지난주에 교통사고와 가스사고가 많이 생겼다? 아니요, 지난주가 아니라요, 어젯밤에 가스사고가 생겼습니다. 아니네요. 땡땡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폭설 때문에 발생했다. 자, 땡땡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폭설로 인해, 폭설 때문에, 아까 때문에라고 얘기했죠? 맞네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운동선수 최모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자,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는데 두 명이 사망했다? 아니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는 취업 상담을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다. 상담을 신청할 때는 먼저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고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상담 신청서에는 이름, 주소, 국적 등을 쓰고 가능한 언어를 작성하면 원하는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작성을 마치면 며칠 후에 상담센터에서 전화가 온다. 그러면 상담사와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방문 예약을 한 후에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상담센터에는 취업 상담 이외에도 육아 상담, 건강 상담 등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 자,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상담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취업 상담을 받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죠. 본인이 원하는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 여기를 봅시다. 가능한 언어를 작성하면 원하는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확하게 나왔네요. 원하는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죠. 언제든지 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니요. 방문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네요. 상담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면 바로 전화가 온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신청서 작성을 마치면 며칠 후에 전화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니라 며칠 후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령시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예로부터 공기가 깨끗하고 물이 맑아 사람들이 평화롭게 산다고 알려진 곳이다. 1996년 7월 대천해수욕장 근처 갯벌에서 채취한 진흙이 피부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면서 머드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에 보령시는 보령 머드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관광 명소를 홍보하기 위해 1998년 7월에 처음으로 보령 머드 축제를 개최하였다. 보령 머드 축제에 가면 해수욕과 머드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갯벌 체험, 머드 마사지 등 여러 가지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음악회, 보령 특산품 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보령시가 있는데 갯벌에서요 진흙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머드 축제, 보령 머드 축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시간을 좀 알아봅시다. 1996년에는요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1996년이요. 그리고 1998년에는요 뭐예요? 축제를 얘기했습니다. 96년 화장품, 그리고 98년에 축제, 머드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 머드는 뭐예요? 머드, 즉 진흙이란 뜻입니다. 보령의 진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뭡니까? 보령시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전시회에 대해서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아니요. 진짜 중요한 건요. 머드 축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번이 답이 되겠죠. 내용과 같은 것을 골라봅시다. 보령 머드 축제가 생긴 이후에 머드 화장품을 만들었다. 이후에 라고 얘기하면 1번, 2번 이런 순서가 되겠는데, 자, 여기는 98년이고요. 여기는 96년입니다. 시간 순서가 틀렸죠. 보령 머드 축제에 가면 체험 행사와 다양한 볼거리가 많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령 머드 축제는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에게 더 인기가 있다? 아니요. 한국인도 인기 있어요. 외국인에게도 인기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그냥 플러스가 되었죠. 누가 더 많아요?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아니고요. 보령 머드 축제에 가면 화장품과 보령 특산품을 만들 수 있다? 아니요.
화장품을 만든다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에너지 절약 방법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세탁기는 조금씩 자주 돌린다? 자, 이건 정확하게 낭비예요. 그래서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 모아서 한 번에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기는 강으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아니요, 약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자, 강하다 반대는 약하다인데요. 강은 뭐 스트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은 약한 거, 위크가 되겠죠. 좀 약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압력밥솥 대신 전기밥솥을 사용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압력밥솥을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에 더 좋습니다. 냉장고에 음식물은 60%만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레쉬예요. 그러니까 신선함을 계속 유지합니다. 싱싱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에너지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번에서 표현한 60%만 냉장고에 넣어요. 4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한국의 선거에 대해 설명이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시행되고요. 4년 후에 똑같은 사람이 또 4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4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연임이라고 하고요.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이며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한다. 네, 맞아요. 대통령은 5년입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고요. 연임, 방금 얘기한 이런 연임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요?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맞습니다.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까지 할 수 있으며 선거 비용은 제한이 없다.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선거 당일이 아니라 선거 전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선거를 해요? 오늘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선거 당일인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요. 선거 비용은 제한이 없다. 제한이라는 것은 뭐예요? 리미트인데요. 없다? 리미틀리스입니까? 아니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리미트한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나 틀렸네요. 4번이 답이 되겠어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은 이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간 곳의 관공서를 방문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이것을 위반하면 범칙금,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자, 외국인에게 이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체류지,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 내가 머무르는 것을 바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체류지를 변경했다. 이것을 이사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공서에 말해요. 저 이사했어요. 체류지 변경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요. 신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14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4번이 되겠죠. 체류지 변경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이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한국 사람들은 집들이의 초대를 받으면 어떤 것이에요? 선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돌잔치에 갈 때 선물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물에 대해서 잘 배웠는데요. 집들이의 초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선물을 주죠? 세제, 휴지 이런 선물을 하고요. 돌잔치의 초대를 받으면 무슨 선물을 합니까? 금반지를 선물하죠. 자, 그래서 벌써 답은 나왔네요. 세제와 금반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읽어봅시다. 한국 사람들은 집들이의 초대를 받으면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의 뜻으로 세제나 휴지를 선물합니다. 또한 돌잔치에 갈 때는 아이가 항상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의 뜻으로 금반지를 선물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27번 봅시다.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게 다 무엇의 영향인 것 같아요? 이것 덕분에 빠른 경제 발전도 이루었어요. 자, 여긴 좀 쉬운 문제 같네요. 빠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당연히
빨리빨리 문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의식이라는 말은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유대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혈연의식이라는 것은 가족 그리고 친척, 가족과 친척을 중시한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혈연의식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8번 문제입니다. 무엇은 4개의 악기로 하는 연주라는 뜻으로 과거 농민들이 하던 농악에서 유래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 중 가장 흥겨운 음악인 무엇은 꽹과리, 징, 장구, 북을 이용해서, 즉 이 4가지 악기를 이용해서 실내에 앉은 채로 연주합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4개의 악기, 4개의 악기라고 했는데 이 악기를요, 물건 이렇게 바꿔봅시다. 그래서 사물, 그리고요, 공연을 한다, 연주를 한다를요, 한국 사람들은 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물놀이가 되겠죠. 사물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판소리는 뭘까요? 판소리는요, 한국 전통의 오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페라 하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죠? 오페라는요, 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연극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한국 전통의 오페라는 판소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개의 악기로 연주하는 것, 이것은 사물놀이인데 원래는 농악이었는데 이것을 실내에서 4가지 악기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물놀이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까지 6회 모의고사를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중간평가 꼭 합격하시길 빕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